인생열차 출발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집 한 채와 3천만 원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72세의 사연입니다. 72살, 은퇴는 했는데 생활은 아직 남았습니다. 내가 가진 건 낡은 아파트 한 채와 현금 3천만 원입니다. 은행을 갈 때마다 숫자는 조금씩 작아졌고 나는 그 숫자에 내 남은 시간을 대입해 보았습니다. 집 한 채와 3천만 원으로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나는 매일 다르게 답했습니다. 어떤 날은 넉넉히 6년, 어떤 날은 버텨야 3년, 그리고 어떤 날은 숫자보다 사람이 삶을 길게 만든다는 걸 배웠습니다. 나는 가계부를 다시 펴들었습니다. 한 달 평균 지출, 메모한 그대로 읽어드리면 관리비는 18만원, 여름에 14만원, 겨울에는 22만원 근처입니다. 전기가스 수도요금은 10에서 15만원, 겨울에는 난방 포함해서 2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휴대폰비는 5만원 정도 나옵니다. 식비는 30에서 40만원 정도 나옵니다. 병원 약값은 8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나오고 검사 받는 날은 훨씬 많이 나옵니다. 나머지 그냥 나가는 돈들을 합치면 대략 월 90만원에서 110만원은 나갑니다. 이건 아프지 않고 경조사 없고 손주 용돈 안 주고 집수리가 없을 때의 숫자입니다. 나는 공책에 큼지막하게 적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6년, 흔들리면 4년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버티면서 산다. 말은 쉽지만 살다 보면 돈이라는 건 그냥 순식간에 나가더라고요. 안을 들여다보면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식비를 더 많이 줄이고 동네 약국, 제네릭으로 교체해서 전기 처방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난방은 내복이나 전기방석, 가스밸브 1단으로 겨울에 좀 춥더라도 평균 15만원 이내로 하려고 합니다. 핸드폰비는 연락 올 때도 많이 없어서 3만원짜리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줄여도 월 80만원대 중후반입니다. 수입 50만원대를 빼면 적자만 30만원 근처입니다. 3천만원은 8년 가까이 버틸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표를 붙잡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표대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걸 곧 배웠습니다. 봄에 베란다 누수가 났습니다. 공용 라인이었지만 우리 집 천장 보수는 직접 해야 합니다. 견적은 58만원이 나왔습니다. 가계부의 6년은 하루 만에 5년 10개월이 되더군요. 그날 깨달았습니다. 시간을 줄이는 건 지출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걸. 부동산 카운터에서 반전세, 룸메 종이를 받습니다. 우리 집 작은 방에 보증금 300에서 500, 월 35에서 45만원, 관리비는 나누고 공과금은 실비, 학생이나 주중 직장인들이 찾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 월 40만원대 수입이 나더라고요. 적자 30만원이던 날이 균형으로 돌아왔고 좋은 날은 5에서 10만원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대신 생활은 바뀌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을 오가면 외로움은 줄고 경계심은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리 끝에 통장에 잉크 한 줄이 남는 기분은 오래 잊었던 안도였습니다. 저는 주택연금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집 시세, 나이, 단독명의 여부를 묻더니 월 몇십에서 100만원대 초반의 추정액을 보여줬습니다.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며 매달 돈을 받는 구조, 세금 수선비는 여전히 내 몫이지만 현금 흐름이 살아난다는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단점도 들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종신이라 길게 살수록 유리하지만 중간의 짓이 정산이 복잡하다. 나는 공책에 적었습니다. 집은 요람이자 금고다. 열면 편하고 닫으면 든든하다. 그날은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열쇠를 손에 쥔 느낌만으로도 한 달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중개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파시면 세금 비용 빼고 요만큼 손에 남으실 거예요. 그 돈으로 보증금 큰 월세 혹은 작은 전세로 옮기고 남는 돈을 예적금 채권에 넣어 월 이자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메모에 그려보니 연 3%만 받아도 1억당 월 25만원 정도 생긴다고, 보수적으로 잡아도 월 30에서 40만원 현금 흐름이 추가되면 기초국민연금과 합쳐 월 80에서 90만원은 된다. 계산은 꽤 말이 되었지만 문제는 정서였습니다. 집을 팔면 내가 어디에 기댈까? 열쇠를 반납하는 상상을 하자 손바닥에서 체온이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아직 기댈 문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돈의 단가 대신 삶의 단가를 다시 정했습니다. 아침 시장에서 오후 6시, 반값 코너 대신 아침 특가를 샀습니다. 병원은 내과, 정형외과, 치과 같은 날 예약을 해서
교통비와 시간을 아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달에 10만 원을 남겼습니다. 10만 원은 누구에겐 작은 돈이지만 나 같은 사람에겐 한 달의 절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자 20만 원을 10만 원으로 줄이면 3천만 원이 10년에 가까워지기도 하거든요. 검진달은 돈이 많이 나갑니다. 초음파, 체열, 약값까지. 나는 의료비 적립 항목을 따로 만들어 매달 5만 원을 미리 떼어놨습니다. 검사달에 한꺼번에 20만 원이 나가도 가계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영양 섭취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나는 라면을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였고 밥 공기를 80%로 줄였습니다. 그달 약값이 2만 원 떨어졌고 무릎 통증이 조금 덜했습니다. 돈이 건강을 살리기도 하지만 가끔은 건강이 돈을 살립니다. 동사무소에서 노인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주 2 내지 3회, 3시간 남짓, 안내 정리 같은 일이었습니다. 월 20만 원대라도 확실한 연금은 심장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은 무릎과 허리 때문에 못했지만 공원 환경 정비는 할만했습니다. 해 뜨는 시간에 일하고 점심 전 끝내면 하루가 덜 외로웠습니다. 돈이 적어도 사람을 만나는 시간은 마음의 통장을 살찌웠습니다. 겨울 가스 고지서가 21만 8천 원이 찍히던 날, 나는 한숨 대신 전구를 갈았습니다. 주방 영광을 LED로 바꾸자 전기요금이 몇천 원 줄었습니다. 몇천 원은 웃음감이지만 고지서를 열 때 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절약은 돈을 벌기 전에 겁을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지방에서 공장 다니고 딸은 시간제 일로 버팁니다. 가끔 통화하면 묻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나는 늘 말합니다. 아직은 괜찮어. 걱정하지 마로. 아직은이라는 말에는 내 고집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그 고집이 아버지 체면만이 아니길,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나는 그 대신 너희에게 돈 말고 시간을 남겨주고 싶다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나는 수첩 한 장을 때 3가지 시나리오를 써 붙여봤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대로 살기와 생활 절감입니다. 지출은 85에서 95만 원이고 수입은 50만 원대이면 적자는 30에서 4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 3천만 원에서 한 달에 30만 원씩을 쓴다고 하면 8년 4개월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방을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입은 50만 원대에 40만 원을 더하면 90만 원대가 나옵니다. 이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3천만 원은 비상금, 수선비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3천만 원으로 오랜 시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집을 전세나 월세로 매각하는 겁니다. 남는 목돈의 3%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 월 20에서 40만 원대의 돈이 들어옵니다. 연금 50만 원대와 이자 30만 원을 합치면 80만 원의 돈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또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마음의 현금 흐름입니다. 돈으로 환산하기 애매하지만 한 달의 걱정비를 확실히 줄였습니다. 한 달에 2번, 동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1,800원. 이 사치의 원가는 돈 1,800원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을 비용이었습니다. 사치 한 잔으로 집에 들어와 냉장고 정리를 하고 반찬 재사용 레시피를 만들면 그 한 잔이 10,000원짜리가 됩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내 삶에 수지를 맞춥니다. 혹시 쓰러지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휴대폰 SOS를 설정했습니다. 경비실, 옆집, 아이들 연락처, 응급의료비 소액 특약을 알아보고 보험료가 과하다 싶어 접었습니다. 대신 비상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놔두고 냉장고 문 안쪽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혹시를 위해 통장, 열쇠, 연락처를 남겨놓았습니다. 죽음을 연습한 건 아닙니다. 살아남는 법을 적은 겁니다. 이제 누가 묻습니다. 집 한 채와 3천만 원으로 얼마나 살 수 있나요? 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표로만 보면 4에서 8년, 사람으로 살면 그보다 더 깁니다. 방 하나를 나누면 균형이 오고 주택연금이라는 열쇠는 마음의 여유를 주고 가계부의 숫자는 습관으로 바뀝니다. 아프지 않기 위한 작은 체조, 시장 사장님과의 농담 한 줄, 경로당의 박수소리, 이 모든 게 수입입니다. 돈으로 찍히지 않을 뿐. 오늘 아침 내 통장 잔액은 더 줄었지만 내 수첩의 마지막 줄은 이렇게 늘었습니다. 나는 아직 내 삶을 경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남은 돈의 숫자가 날짜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보였습니다. 그 가능성 덕분에 나는 오늘도 커튼을 열고
물을 올리고 살아갑니다. 3천만 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72세의 사연이었습니다. 인생열차 정차합니다.